삶엔 때때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이죠. 이번 주 설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유튜브 댓글이나 한번 달라가 볼까?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하트. 아이고 내 잘생긴 얼굴 내 오똑한 코야. 아이고 나 죽네. 괜찮으세요? 내가 먹는 아이스크림. 갑자기 너무 찬 걸 먹었나? 내 머리. 괜찮으세요? 뭐야? 벌써 약속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 내 발가락. 아이고 사람 살려. 괜찮아요? 누구신데 자꾸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응급 구조사예요. 응급구조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야, 다들 진짜 너무 멋있으시네요. 우리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좋아요. 자, 다 같이 청년 백성!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백서 시즌2. 오늘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곽형이라고 합니다.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시를 20일 앞두고 있는 4학년 대표 이다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주임교수 지현경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곽형 선생님께서는 현재 지금 응급구조사로 일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응급구조사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 응급구조사가 활동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다르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에서 일을 하느냐, 병원에서 일을 하느냐,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이고, 구급대원 선생님들은 현장에 이제 제한적인 인원을 가지고 네. 그렇게 간단한 문진과 처치와 그래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은 그렇게 온 환자들을 재평가를 하고 문진을 하고 이제 병원 내에 응급실 내에 적절한 구역으로 안내를 담당하게 되고요. 치료하고 진단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나 그런 것들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형 선생님께서도 예. 이제 우리 출연해주신 우리 교수님과 특별한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혼난 기억이 있으세요? 한 번 딱 혼난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지현경 교수님이셨고, 저는 혼낸 기억이 없습니다. 네.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성실했고 네. 또 졸업을 하고도 저희 학과에서 조교로 1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까 기억이 없다랑 지금이랑 말투가 이제 다르시거든요. 지금 이제 컴퓨터 같으세요. 네. 예, 그런데 네. 예, 일단은 뭐 당연히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거의 이제 꽈탑을 맡아놓고 할 만큼 공부를 잘했고요. 네. 또 조교 시절에도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뭐 이제 남아서 학교에서 네, 또 네. 공부를 한다거나 네.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실했고요. 이제 알겠는데 이제 본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네. 모범적인 학생인 걸 알겠거든요, 지금. 네. 충분히. 그래서 우선 저는 혼낸 기억이 없는데 네. 자꾸 본인이 혼났다고 하니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을 나게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2주차 수업을 들었을 때인데 제가 손이 건조해가지고 핸드크림을 앞 친구한테 빌리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예, 네네네. 너 뭐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십 명 있는 앞에서. 예. 네.
이제 앞에 친구를 이렇게 이제 건드려서 본인도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앞 친구도 방해를 한 걸로 아마 제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네. 뭐 하냐고 물어봤지 혼내진 않았습니다. 아까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두 분의 원만한 합의를 이제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응급 구조사 이제 분야가 다양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제 기억에 군대 있을 때 저희 군대 이제 뒤에 옥녀탕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 고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수영을 하다가 전 수영 못 하거든요. 근데 고참들이 하도 건너보라 그래가지고 건너가다 제가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라앉았는데 그때 갑자기 고참 2명이 물로 확 뛰어들더니 저를 그 물 밑바닥에서 건져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고. 저를 구해주신 분들은 그분들이 맞는 건가요? 응급구조사분이 맞는 건가요? 우선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건 구조와 구급인데요. 사실 예, 저희 학과가 응급구조학과이다 보니 네. 지금 말씀하시는 뭐 건지고 밧줄을 타고 나무에서 내리고 이런 구조 활동을 주로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업무는 구조가 아니라 구급입니다. 그래서 구급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 사람의 몸에 이제 어떤 질환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질환이나 손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 응급구조사들의 업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야말로 순수한 구조 분야. 응급구조사라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직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119 구급대원. 네,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응급구조사는 119 구급대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정책을 관리하는 그런 정부 부처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장비도 계속해서 어제가 다르게 또 발전하고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런 장비를 개발하거나 네. 또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산업체에서 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밖에도 더 많은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하긴 어느 정도 조금 위험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응급구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지금 맞습니다. 들거든요. 특별한 학과잖아요. 네.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각자 다르실 것 같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길 건너에서 어떤 젊은 남성분께서 오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그 갑자기? 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의식이 회복된 걸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119가 채 오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정리된 후에 그 남성분에게 여쭤보니까 본인이 응급구조사여가지고 네. 적절하게 처치를 해서 할아버지가 살 수 있으셨다. 그래서 저거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부대 병사 한 명이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광경을 제가 목격하고 그 안 좋은 상태를 이제 더 안 좋게 안 만들려고 처리하는 모습을 이제 후임들이 보고 이제 후임들이 응급구조학과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구조학과만의 약간 전공병 네. 이랄까. 저번에 이제 뮤지컬 학과 나왔을 때는 누가 노래를 부르면 화음을 쌓는다는 전공병이 있었거든요. 연우 군 어떤 전공병 본인이 있으세요? 어딜 가거나 이제 움직일 때 심장 제세동기가 있는지 그 위치 같은 걸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술 많이 드셔서 이제 쓰러진 사람들 이제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나 구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환자가 생긴다면 내가 배운 대로 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수업을 배울 때 개인 장비로 포켓 마스크라는 걸 포켓 마스크? 네,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 언제 어디서 환자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걸 항상 가방 속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포켓 마스크라는 거는 뭐죠? 그 심폐소생술 할 때 저희가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의 비율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인공호흡을 할 때 환자에게 직접 입을 댈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 챙겨왔는데 이거는 이제 성인용이고 이거는 영아용입니다. 네. 그래서 30번 가슴 압박 후에 2번의 인공호흡을 할 때 이렇게 환자의 너무 미안한데 다현이라고 써 있는데. 네. 너무 미안한데. 다여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환자의 코와 입을 정확하게 가리고 이쪽 부분으로 2번 인공호흡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이 안 닿을 수 있게. 안에 밸브가 있고 여기 노란색도 보이시면 이게 한 방향으로만 그
호흡을 줄 수가 있어서 부는 사람만. 네, 제 호흡은 들어가지만 환자의 호흡은 저에게 다시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인공호흡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 인공호흡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현업에 계신 우리 곽형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네. 맞는 구조법 한 가지를 좀 전수받을 수 없을까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내한 처치라는 하임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립시찬에 한번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일로 한팀장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기도에 걸려가지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먹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기도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먼저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캑캑캑 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에 뭐가 걸렸어요? 기침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등 쳐줄 건데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이게 맞아보니까 한 방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세게 쳐야 되는 거군요. 네, 세게 쳐야지 이제 안에 목에 걸려있던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임리법 한번. 네. 이렇게 해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복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물질을 꺼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위쪽 사이를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고 무서워요. 그 밑에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뒤쪽과 위쪽으로 압력을 주게 됩니다. 나왔다. 나왔다. 네. 선생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교수님, 우리 그 선생님의 그 응급처치 지금 어떠셨나요? 네, 역시 전문가답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투는 이제 진심이 아니십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교수님을. 네, 이런 말투는 이제 한 40% 정도 마음에 들었다. 네, 이렇게. 네. 이런 응급구조 수업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문 외상 응급처치학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외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사진들을 보면은 조금 보기 힘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일단 저를 이끌었고, 그래서 그 상태를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업에 조금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학년 때 배웠던 의료관계 법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의료관계? 네, 법규. 법이죠, 그러면은? 네, 법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되는데, 이 수업 중에 과제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법을 이제 개정을 시키고, 그 개정에 따른 변화까지를 저희가 추측을 해서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실히 해보면서 이제 진짜 현장에 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습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실습 때 재미난 에피소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병원 실습 나가기 전에 서로에게 주사 놓는 실습을 하다가 친구 팔에 실제로 3주 동안 멍이 안 빠져가지고. 그거 멍은 왜 드는 건가요? 제가 위치를 잘못 찾아서 혈관을 혈관이 잘못 터진 제 잘못입니다. 뭐 또 친구에게 어떻게 또 이렇게 살해를 하셨는지. 밥도 사주고 이제 3주 동안 그 보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녔습니다. 좋은 굉장히 경험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붕대 감는 실습을 하는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적당한 힘으로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상대방 얼굴을 미라로 만들었던. 아무 만들어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저기 지금 팬클럽 분들인가요? 네, 제 팬 1호, 2호입니다.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더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을 더 아끼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야, 둘 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멘트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안 받는 거. 네? 저도 안 받고 있어요. 네? 안 받고 있어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뵈러. 선생님 뵈러. 와, 진짜. 야, 이게 지금 대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세 분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기 애기 아빠인데.
네, 저희 CTS는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거. 너네 씨 MZ 낼 거면 가. 이씨. 현장 실습 뭐 3번이나 나갔다 오셨다고요? 네, 저는 병원 실습 2번에 소방 실습 1번을 다녀왔는데 그 소방 실습 때 실제로 구급차 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뉴스에서만 나오던 일이 실제로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신의 안전보다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응급구조사분들이 진짜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정말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연우 군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병원 실습 나갔을 때 80대 할아버지 분께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실습한 실습생 한 명이랑 같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되게 조금 막 뭐지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일어나시고 이제 감사하다는 약간 그런 표정과 모습들이 보이셔서 다행이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네, 띠 이러다가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게 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영화처럼 이렇게 삐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뛰게 됩니다. 거의 환호성 지를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너무 뿌듯한 일이잖아요. 네,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생명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닌 거다 보니까 열심히 응급구조를 하셨지만 또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픈데, 저도 이제 처음 실습 나갔을 때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검사하는 과정에 3살짜리 딸이 점점 의식이 처지더니 결국에는 이제 심정지까지 오고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해서 사망했던 그 기억이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죽음이었고, 그리고 또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린 3살짜리 아기였다는 게 지금으로서도 좀 마음이 아픈 기억입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8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8m? 네, 그 환자분이 들어오셨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제 네. 심정지가 나셨던 환자분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을 거의 한 1시간 넘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올라가셨는데 다음 날에 의식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의 처치를 받으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행히 좋은 얘기였군요, 이번 네. 얘기는. 네. 그때 정말 그 실습하는 도중에 펑펑 울었거든요. 네. 정말 살아나 주셔서 그냥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고, 근데 아쉽게도 그 이후로는 제가 심폐소생술 했던 환자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그럴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잘 때 좀 밤마다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 오셨고 또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신앙심이 가장 크게 자랐던 게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힘든 상황들이 분명 있지만 또 나는 버텨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믿을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사실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게 그게 제일 컸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결국 누군가의 죽음을 끝까지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찡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좀 이런 아쉬움이나 이런 어떤 힘든 생각이 좌절보다는 그래도 또 뿌듯함과 보람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또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때 그 보람이 또 이전까지 힘들었던 생각을 또 싹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때 이제 붙잡을 곳, 그리고 또 나 스스로 이제 그 상황을 나에게는 보람과 기쁨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 붙잡을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기는 게 또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또 더 열심히 하고 미래의 보람을 느끼는 거. 우리 또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까와는 다른 흐뭇한 얼굴로 또 우리 교수님을 네.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네. 뭔가 일반 사제 관계 같지 않은 네. 그런 관계이신 것 같은데 내가 꿈꾸는 응급구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 우리 연욱은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이제 지지, 버팀목이 되는 그런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습니다. 치료하는 거는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공감과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에게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친근한 그런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깨달아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응급구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라이벌은 나군요. 네. 과거의 나. 네. 우리 굉장히 또 이렇게 인자 미소로 듣고 계신 우리 박형구 조사님은 또 어떤 응급구조사로 남고 싶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이제 주된 업무가 그 혼잡한 상황에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가능한 빨리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그 기본적인 일을 함으로써 환자 상태가 호전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만 잘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또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병원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꿈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어찌든 하나의 직장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면서 환자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잘 노력했으면 좋겠다. 힘내자. 너가 좋아서 한 일이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화이팅! 야, 이거를 저기 뒤에 팬클럽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우리 연욱은 할 때 네. 어떻게든 보려고 막 이렇게 지금 야, 이거를 진짜. 사랑이 꽃피는 학창 대학 교정. 네. 너무 좋고요. 지금 국시도 얼마 안 남았고 4학년이라 취업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4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 너 스스로를 믿고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1년 뒤에 응급구조사가 꼭 되어 있을 거야. 응원할게. 교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는 응급구조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이제 미래 응급구조사를 꿈꾸고 있는 모두와 또 저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모두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요. 사실 저희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누군가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직업 속에서의 일상은 사실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의 약간의 실수로 아까 우리 이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한 끝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어쩌면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저희들은 또 이겨내야 하고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요. 이제 이렇게 환자분이 낮 시간에 특히 들어오셔서 누워 계시면 이분이 오늘 아침 집에서 나설 때 과연 이 시간에 여기 누워 계실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매일 아침 정말 나선 집으로 다시 저녁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상이 가장 감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긴다면 사실 또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는 우리 청년들 덕분에 내일도 소중한 생명 하나가 이 땅에서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백서 시즌2 마지막 편이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